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짜리네요. 오늘 휴일이라서 영상 한 편 또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편입니다. 예. 질문 들어오신 거 답해드릴까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제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편안하게, 예, 뭐 좀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거 좀 설명드리고, 어드바이스 가끔 이제 뭐 저는 그 명상원에서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평생이 명상가로서의 삶에 있어서 또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저에게서 일어났던 일들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저도 나름 각성이나 이런 명상 부분에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셔서 감사하고, 늘 이제 오셔서 몇 년 전에 어드바이스 해드렸던 분이 또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오셔서, 또 나 여기 이만큼 그때 선생님 감사했어요 하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시고, 저는 이때가 제일 기뻐요. 예. 그 분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 그 우울함, 그런 하단의 그 1, 2, 3 차크라의 그 막힌 에너지를 뚫고 신장 차크라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화통해지면서 주변과 조화로운 분들이 되어 계셔서 많은 발전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사실 이 길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근데요, 쉽게 가야 돼요. 예. 너무 심각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우리 천인들의 문제이긴 해요. 예. 좀 몽환적인 사람들이긴 해서, 그렇지만 이 몽환적인 게 나쁘진 않아요. 몽환적이라 그래도 뭐 저희가 미친 사람들처럼 막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진짜로 여기에 꽃 달고 막 머리 이렇게 꼬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좀 쿨해. 예, 쿨한 성격, 쿨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스라라부터 이제 백회가 뚫려서 시작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되는데, 저도 정확히 16살 때 우주아버지 오셔서 여기다 핸드 포지션 해주시면서 막 뭐라고 이제 해주시고, 그 이후로 저 되게 성격이, 저 그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저 12살까지 3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6개월 안에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저기 6살 때, 5살, 6살 사이에 또 굉장히 아팠고, 12살 때 또 결핵 걸려가지고 때 중내 산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3번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6학년 때 12살 때 학교를 입학을 하고, 제가 9월에 2학기 때 학교를 갔어요. 그 완전하게 그 결핵이 늑막염이 나은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남한테 전이 되면 안 되니까, 전파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중요한 그 13살 시절에 집에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5학년 때까지 친하던 친구들이 6개월이 지나고 반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에 가니까 좀 대면 하면서, 그러면서 살짝이 친구들 좀 저를 안 친하니까 같이 자라야 할 시기에 서로 멀리 했잖아요. 멀리 한 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도 좀 저하고 약간의 대면한 상황? 이러면서 제가 6학년 2학기 때 9월 달부터 중학교 들어가서도 1학년, 2학년 한 3년간 13살, 14살, 15살까지 제가 굉장히 의기소침한 아이였어요. 예. 당연하죠. 별로 그렇게 친한 친구도 없고, 또 이상하게 친구들하고의 그 서로 간의 동일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질감 같은 게 좀 친구들하고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약간 교우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예. 그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항상 사회성을 키우고, 또 아이들이 또 이게 성장기, 청소년기에 또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또 친구 관계랑 이게 커서 이 또 청소년 때 그 질풍노도와 같은 15살, 14살, 13살 시기는 또 좀 다른 친구 교우 관계의 이 우정이 성립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부재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 여러 가지 그런 어쩔 수 없는 저의 아픈 과정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늘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고 저희는 이제 그 학교를 산을 타고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저희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중학교 한 2학년쯤 가니까 저희 친구들은 다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을 했고 저희 집만 저만 학교를 걸어갔어요. 우리 남동생하고 오빠랑 산길을 타고 옛날처럼 걸어 다녔는데 그 덕에 제가 다시 건강해진 것도 있어요. 걸어갔기 때문에. 올 때도 걸어오고 그 산을 타고 그 참 아름답던 자연의 길이었습니다. 그 산이. 그런데 그래서 혼자 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 도서실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책 속에 묻혀서 있던 날이 많았고 혼자 상상하는 날이 많았고 또 무엇보다 재밌는 제가 유니콘 많이 타고 날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몽환적인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또 친구들하고의 약간 그 이질감이 좀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그 16살 때 여름방학 때 오주 아버님 내려오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핸드 포지션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제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에서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저도 모르게. 굉장히 밝고 진취적이고 타인의 눈은 좀 신경 안 쓰는 사람? 그 다른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재수없어 하거나 말거나 나는 열심히 나의 학교 생활을 했고 열심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오락부장 같은 거 하고요. 열심히 또 제가 그림 좀 그렸잖아요. 그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학교에 저의 포스터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예능적 부분에서 좀 소질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때도 그 당시에도 제가 만화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때는 그 A4 용지가 그 색깔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주워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로 제가 이제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만화책을 그려가지고 저희 반 친구들이 저의 만화책을 다 돌려볼 정도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 만화책이 주인공은 쥐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잠을 자면 쥐 꿈을 좀 많이 꿨는데 그 쥐들이 사람처럼 생활하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가 가장 초급 단계의 신이었기 때문에 하단에 완전한 영성자가 아니고 좀 부족한 영성자이기 때문에 쥐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쥐들이 상당히 가정생활도 하고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본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만화책으로 그려서 저희 그 친구들이 옆반 친구들까지 재밌어 했고요. 그리고 또 운동회 때 제가 또 운동부장 그런 활동도 하고 저도 모르게 굉장히 활달해졌어요. 활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친구들이 저를 흉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다 저는 굉장히 한참 커야 할 시기에 12살 때 결핵약을 먹었잖아요. 6개월 이상. 그래서 저는 잘하다 말고 성장이 좀 해가지고 앞에서 6번이었어요. 중학교 입학할 때. 6번이야. 그럼 이렇게 앉다 보면 선생님 가운데 교탁 앞에 앉거든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그 침이 다 저의 얼굴에 튀고 저의 머리에 튈 정도로 바로 정중앙에 앉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자라면서 오늘의 제가 2분 영상을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올리는 이유가 2분을 좀 바른 시야를 열어주려고 오늘 영상 올리는 이유가 바로 저의 인상 이야기 넣은 이유가 바로 요건데 자라면서 어디 뭘 보러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운세 본다고 가족들 뭐 본다고 신년 되면 이게 저 엄마 따라가잖아요. 딸들은 엄마 따라다니잖아요. 엄마 시장 가면 엄마 시장 따라가고 또 엄마가 뭐 이렇게 뜨개질 한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장에 내다 이제 팔아 넘겨야 또 생활 수입을 하시니까 그거 내가 날아다 준다고 같이 엄마 들어다 주고 같이 이제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그 식구들 운세,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걸 보고 막 이렇게 치성 같은 거 많이 드렸잖아요. 장독대 놓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중에 제가 울 엄마란 작품이 있거든요. 정원수 씨 부르는, 박상철 씨 부르는 그 작가예요. 제가 작사가예요. 그 노래, 울 엄마 노래 들으시면은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고 우리 시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거든요. 노래방에 가도 정원수 버전, 박상철 버전 다 저기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영노래방, 태진미디어 가도 다 서비스 되고 있으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두 가수분의 노래를 어떻게 이 감성을 담아내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작가입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어머니들의 이 모습은 저희 딸들한테 상당히 각인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엄마 따라서 이제 운세 보는데 이렇게 가요. 가면은 갈 때마다 거기서 저 이제 14살, 15살, 17, 16살짜리한테 그 분이, 그 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쟤는 신가물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쟤는 두 인생을 살아 이러고.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어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그냥 어른들끼리 나누는 대화니까.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예. 저희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예. 당신이 다 당신 손으로 다 사했어요. 다 소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의 장손자는 지금 목사님이세요. 예. 가정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 자손들은 그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 이 정도로 어머님들의 이 의지력은요, 자식사랑, 자손사랑은요, 최고입니다. 예. 어떻게 이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재각성 하면서도 저도 어린 시절 우리가 이제 과거로도 가고 이러면서 막 정화를 시키거든요. 할머니 방학하면 할머니의 그 신당에 가서 제가 이제 지내던 생각, 할머니네 이제 외할머니네 놀러 갔으니까, 외숙모한테 죄송하니까 9살짜리가 말이지. 죄송하니까 11살짜리, 12살짜리가 할머니한테 죄송하니까 제가 이제 할머니가 지내는 무당 신당이 따로 있어요. 초가집 이렇게. 거기 가서 할머니랑 같이 있다 내려와 밥 먹고 했거든요. 외숙모님 댁에서. 외삼촌님 댁에서. 그래서 그런 시절까지 이번에 재각상하면서 그 시절도 갔다 왔어요. 이번에 재각상에서 저의 옛날 과거를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알아차림하라. 너의 할머니의 사랑을 알아차림하라. 그거였거든요. 이 할머니는 너의 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조상이든 간에 우리가 또 각성하면서 이 천상계 오르기 전에 조상계를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곳에 가도 우리의 시조들은 우리의 저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이번 재각성 우리가 각성하면서 그런 나의 어렸을 때 나의 집안 이런 그런 문제까지 과거로 돌려서 나를 다시 정화를 시키고 알아차림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이끌어 주셨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제 커서도 이 성인이 돼서도 우리 이제 관습, 풍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각성자이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이게 천인인 걸 몰랐던 시절이니까 그냥 맘먹은 대로 다 되고, 내가 욕심이 좀 많이 앞섰던 거고, 그러면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하니까 또 시어머니 또 따라서 또 무속인들한테 이제 운세를 보러 가고 뭘 좀 하러 가고 또 굿도 좀 하고 이런 짓 했어. 하면 할수록 좋진 않았어요. 돈만 날렸어. 예. 왜냐면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나를 의심을 한 거죠. 왜냐면 나는 맘먹은 대로 다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 여러분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해. 근데 이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안 되면 안 됐구나라고 딱 얼른 딱 그걸 내릴 줄 알아야 되고, 아 됐으면 아 됐구나 고마워 감사해 좋은 일 많이 했겠다 이러고 딱 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고 오히려 불안하니까 거기에 더 끌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느낌으로 우리가 예감이라는 걸로, 우리가 직관이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결혼하고 나서도 어디가 뭘 보면 아유 댁도 신가물이야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대바라진 사람이에요. 지랄 까고 있어. 어디서 지들하고 똑같아. 저는 그 무당집 들어갔다 나올 때 뒤에다 내가 그러면서 욕질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마음이 강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걸 파고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 각성된 자들이 제대로 가질 못해. 예. 의식이 상승하질 못해요.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올라오는 사스라라의 꽃을, 쟁반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도 저한테 오랜 시간 저의 영상이나 글을 잘 읽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허락은 받았어요. 이걸 영상으로 꾸며드리면 어떻겠는가. 왜 영상으로 꾸며드리려고 했냐면, 이분이 너무 인간계 쪽에, 의식 쪽에, 하단의 의식에 머물러 계시고요. 무엇보다 옛날에 이제 어떤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뇌리에 박혀 있는 문제, 그런 문제. 예.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분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나이 또래는 저와 비슷하세요. 예. 저는 55이에요. 예. 예. 저와 비슷하세요. 저보다 조금 동생이신데, 어쨌든 이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 지금 제가 이 인트로가 길었는데 이 인트로 속에 뼈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려움, 공포.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분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제 나름 위로해드릴 겸 영상을 켰고요. 이 의식의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각성되면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다각도로 보지만 다른 시야를 갖는다. 시야 확장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틈틈이 잘 읽고 잘 신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요가 따라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고 요가원 등록해서 진지하게 요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요가는 우리가 각성자가 필수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우리 중년 여성들한테 요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디스크 터지고 발바닥 족저겨 오면서 제가 할 게 요가밖에 없더이다. 그 요가가 저를 요 4년간 이끌었고요. 정적인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가만 했습니다. 다른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심장도 생각해 줘야 되고, 다른 장기들도 폐도 생각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막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내 몸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니까 계속 망가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했고요. 그 덕에 요가가 좀 정적인 운동도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운동도 있고 다양해요. 재밌어요, 요가도.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댄스처럼 하는 요가도 있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 굉장히 파워업하잖아요. 굉장히 근력 요가고요. 아디다스 요가 같은 경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비트 요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답고 댄스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빈야사 같은 것도 좋고, 아무튼 종류는 많이 있어서 요가는 재미있는 것이 바로 요가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인사이드 플로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이제 그 호흡과 내 몸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 댕댕이 좋아하고, 그래서 요가 일단 잘하셨고요. 일단 건강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각성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그 근막 부착부의 그 강직되는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요가예요. 아셨죠? 잘하셨고,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뻣뻣하지만 열심히 따라하니 몸이 기뻐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몸이 유한히 느껴지네요. 하셨어. 그렇죠. 마음 정화만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요가 시작한 지 2일째고 동작도 서툰데 좋구나 합니다. 그렇죠.
싱일볼 듣고 마음 정화 명상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10에서 12일 전부터 몸이 이상해짐을 느꼈다 하십니다. 갑자기 2, 3일 온몸이 나른하고 잠이 쏟아지더니 아침으로 양배추와 사과, 고구마 등 가벼운 식사에 규칙적으로 1일 1일 변 문제 없었는데 변비 게다가 염소똥같이 동글동글 아주 작은 돌멩이처럼 된 변을 봅니다. 더부룩함 없고 음식 소화도 문제가 없는데 변을 3, 4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 그 와중에 그 소세지가 들어간 빵을 먹고는 바로 설사를 하였다 합니다. 온몸 근육통 같고요. 온몸이 이제 근육통이 이거 운동해서 그러신 거고요. 일단 읽어드리고 해석해 드릴게요. 슬프고 몸이 무겁고 슬프고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이 갱년기 우울증은 3년 가까이 앓았고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완전히 치유되어 이 증상 전까지 컨디션이 좋았다고 합니다. 내면 정화 과정에 막연히 자신이 업으로 거쳐온 힘든 여정이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며 날뛴 에고의 아픔에 연민이 느껴지고요. 연민이 이제 가슴 차크라가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싱잉볼만 들으면 정화하다 보니 감정이 메이는 것 같아 좀 중지하고 요가하면서 마음 수행하고 있었어요. 제 몸 안에 어떤 에너지가 깨어나 꿈틀거리는 걸까요? 요거 이제 말씀드리면요. 운동 요가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요가가요. 전신 근력이거든요. 전신을 다 쓰거든요. 온 근육. 진짜 뼈 마디마디 안 쓰는 곳이 없는 게 요가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잘 되든 못 되든 온 전신을 일깨우는 게 요가고요. 근육통은 요가에서 운동해서 아프신 거고요. 일단은 변비는 이거는 운동을 하셨으면 우리가 근육에 그만큼 수분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수분이 들어가 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수분량이 들어가 주지 않으셔서 그렇고 이분은 그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우리 유산균 드세요. 유산균 드시고 우리 중년에는요. 일단은 변비랑 물굴면을 좀 달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기나 위장이나 소화력도 떨어지고 장의 처리 능력도 좀 우리가 갱년기 폐경되면서 옵니다. 그래서 요런 현상이고요. 이게 갱년기 증상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음식을 너무 좀 가려서 드시는 관계로 이제 굉장히 건강식을 잘 하시나 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한 10년 가까이 몸짱으로 살았는데요. 10년이 뭐야? 몸짱으로 좀 살았거든요. 6년, 7년. 그런데 그때는 제가 소금을 몸에 잘 넣지를 않았어요. 너무 건강 식단을 하다 보니까 자연식에 가까운 식당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간이 좀 들어간 음식을 좀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피부가 뒤집어지고요. 저도 막 설사 싸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려면 자연식을 확실히 하시던지 또 소금이 너무 안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자연식 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식단을 좀 결정을 하셔요. 내가 조금 인간계 음식과 좀 타협을 하면서 살 건지 완전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으로 살 건지 이걸 결정을 하셔서 식단을 가셔야 되고요. 소금 너무 부족하면 안 돼요. 저나트륨병이 고나트륨병보다 더 위험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너무 식단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고요. 거기다 운동을 하고 땀을 배출하고 온 근육을 썼는데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가 오신 거고요. 그리고 이 음식 부분에 있어서 소세지를 먹었는데 들어간 빵을 먹었는데 그랬다. 그럼 글루텐에 부작용 온 거잖아요. 밀가루. 그래서 좀 그전에 이제 젊어서는 저도 제게 빵을 막 굉장히 좋아해요. 빵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빵을 좀 덜 먹어요. 자꾸 묽은변 때문에. 저는 이제 쿤달리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쿤달리니가 몸에 안 좋은 거 들어오면 바로 다 내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군 경우가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식단을 좀 내가 글루텐이 좀 이제는 안 맞는 몸이 됐구나. 밀가루가 몸에 안 맞는 몸이 됐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변비와 설사가 있다면은요, 유산균 드세요. 유산균 요즘 되게 싸고 좋은 거 많으니까 드시고요. 두통, 몸이 무겁고 슬프고 마음이, 이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요, 저도 경험을 하지만 폐경 이행기가 4년이에요. 아직 안 끝나셨어. 4, 5년이에요. 3년 만에 끝난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주변에 들어봐도. 이 폐경 증상 아직 남아 계신 거고요. 폐경 이행기가 이제 4년, 5년 정도 이렇게. 보통 이제 저기 전후는 연구한 거에는 4년 정도 폐경 이행기가 이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언니들, 이제 우리 60살 된 언니들 말씀 들어보시면, 50대 후반이나 이제 저의 선배 언니들, 이제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야, 끝난 거 같지만 끝난 거 아니야. 맨날 그래. 또 그게 왔다 갔다 우리 갱년기 호르몬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시고 호르몬제 드시고 계시죠? 꾸준히 의사 선생님이 그만 먹을 때까지 드세요. 저도 호르몬제를 끊었다가 먹었다 해요, 저는. 한 2년 먹고 지금 몇 개월, 7, 8개월 끊었다 지금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 번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이 먹는 이제 증상이고, 이제 이렇게 60대는 요랬다가 60대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괜찮아진다고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몸들이에요, 우리 여성들은요. 특히 중년 여성들. 그래서 제가 중년 여성들, 중년 남성들 각성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늙는 병도 힘든데, 호르몬 변화도 힘든데, 이 각성 증상까지 겹치면 정말 100배로 더 아파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왜 재각성은 해가지고 정말 나 큰실 안 돼도 되고 큰 게 의식 확장 안 일어나도 되는데, 저를 근데 어떻게 보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재각성 시킨 건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소실되는 나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저를 재각성 시킨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감사함이긴 하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내면의 정화가 된 마경이 자신의 업으로 거쳐온 힘든 여정이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며 날뛴 에고의 아픔에 연민이 느껴지고, 나 자신이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셨어. 그 가슴 차크라가 가동이 된 거예요. 매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정화하다 보니 감정에 매인 것 같아 좀 중지하고 요가하면서 마음 수양하고 몸 안에 어떤 에너지가 깨어나 꿈틀거릴까요? 했어요. 이게 에너지가 깨어나 꿈틀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차크라들이 이제 개방되시는 현상이에요. 이제 5만 가지 감정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으로 네, 맞습니다. 정화 중이고요. 차크라들이 개방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정화가 늦게 되는 것이 바로 슬픔, 억울, 화 이럽니다. 예. 그래서 갱년, 화증, 우욱하는데 이게 더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저는 중년 각성 별로, 육체 고통도 고통이지만 감정 고통에서도 2배로 더 고생한다는 거. 근데 이 가슴 차크라가 개방될 때 누구나 되게 힘들어 합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젊었을 때 한 5년은 계속 울었어요. 때가 언제냐면 30살부터 34까지 좀 많이 울었어요. 그냥 화나고 슬프고 막 나의 에고에 시달렸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거고요. 갱년기 증상은 다양하고, 저도 갱년기지만 모두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증상은 증상대로 잘 치료를 하고 그렇게 정화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면요,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한 살아가는 감사함 속에 들어가지긴 합니다. 이 슬픔하고 이런 정화가 되면, 울게 되면 많이 실컷 우세요. 감정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다 회복됩니다. 웃기는 건 증상이 나타난 대로 치료하고 가다 보면 건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근육통?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두통약에 관련된 약 먹고 또, 두통에 좋다는 거, 있잖아. 빈혈이 없으셔도 빈혈제 드세요. 헤모글로빈 드시면 두통 좋아집니다.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두통이라는 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폐경 이행기나 갱년기에 들어가지면요.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랑 LDL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두통 와요. 왜냐면 피가 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혈액순환제를 좀 빈혈제 같은 거 좀 들어주시면은 이 두통 사라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이 아픈 통증은요, 감사함이고 신호예요. 너 여기 수선해. 이거잖아요. 감사해야죠. 일단은 아무 문제 없이 멍충이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고 갑자기 사고 터지기 전에 알 수 있어서 이게 수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증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여기가 안 좋네. 그럼 여기 정화해야겠네. 여기 청소해야겠네. 여기 건강 챙겨야겠네 하고 건강 챙겨지면은 보다 보면 건강해졌어요. 굉장히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그래서 일단은 사고 터지기 전에 일단 아픈 걸 증상이라는 거, 통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신호를 주잖아요.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여기 고쳐줘 하고 여기 아껴줘. 그러니까 감사하시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 그 통증에 대해서. 이것 때문이다. 내가 싱잉볼 들어서 소리를 들어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일단은 우리 각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갱년기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완전 스트레스 게이지 100%예요. 왜냐면 호르몬의 이동이거든요. 호르몬의 변화. 부신피질 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교감신경 교차증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 호르몬의 변화가 오니까 우리가 부신피질 이런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 호르몬들의 이 교감신경까지 그냥 다 뒤집어지는 게 우리 갱년기 나이거든요. 똑같아. 각성 증상이. 똑같아. 증상 거의 틀린 게 없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쨌든 이게 모두 다 그 신경성이라고 그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아, 내가 싱일봉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나? 이래서 이게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아, 내가 조금 예민하구나 라고 편안하게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요. 일단은 요가는 중년에 상당히 건강한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관절, 고관절 이런 것들이 이제 뼈마디라든지 근육 같은 게 이제 강직이 오고 굳어져 있고 틀어져 있잖아요. 오그라들어져 있고 그래서 오다리가 되고 그래서 디스크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관절병이 이제 발생을 하고 무릎이 굉장히 많이 먼저 아프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가를 해주면 모든 근육 부착부를 다 바로 순환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요가하세요. 어쨌든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저도 아파요. 저 유튜브에 오시면 저 영상 올리지만 저도 아파요. 그래도 저는 움직이고 아파요. 차라리. 어저께도 스피닝 가서 50분 굉장히 맨 앞줄에서 엄청 열달하고 와서 선생님께 칭찬 듣고 왔습니다. 미쳐서 아무튼 막 움직이고 아플 건 아파요. 아프면 약 드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가세요. 예, 아셨죠? 통증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 나이가 됐고 각성자는 이 통증하고 타협해야 돼요. 고로부터 일어서는 의식의 꽃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플 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했었고 두 번째 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발바닥 족저 근막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를 족저 근막염이 바닥으로 끌어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족저 근막 2년 넘게 앓고 나니까 어떤 의식이 들었냐면 그래 아무 때 가도 괜찮아. 고통이 있으니까 나지. 예. 내가 그만큼 써먹고 내가 그만큼 부려먹으면서 이만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이거에서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의식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절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래 언제 가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런 의식구조가 이탈되는 분리구조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고통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의식각성이라는 거는요. 꼭 쿤달리니가 각성돼야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차크라만 움직여도 이게 바로 각성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차크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차크라가 이분을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현상은 아니라는 거 힘내세요. 다음 내용은 이제
상세한 설명 조언 감사합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얘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사실 이 영상 때문에 이 글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올리고 허락받고 올리는 거예요. 제가 2007년쯤 성령 은사로 방언을 받았대요. 방언.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각성되면 저는 방언 같은 건 없었는데 이 방언이 터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 영적 능력이 강한 교회 사모님이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안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때 가래 거품 같은 침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증상 중에도 가래가 많이 나와요. 저보고 50살쯤에 머리에 문제가 생길 거다. 평생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한참 성령 은사 받았을 때 전 직접적으로 뭘 보고 구체적으로 이런 건 없는데 당시 물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좀 기괴해 보이는 그런 보는 꿈을 자주 꾸었고요. 뭔가 보물상자의 열쇠를 훔친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꿈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때 힘들어서 울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소원이 지금 응답을 받은 기분입니다. 그 후 현실적 힘듦으로 교회와는 멀어지고요. 에고가 대장이 되어 싸움쟁이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멋지게 사셨네. 21년 가을부터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 무기력증,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갱년기 증상 맞으시고요. 23년 12월까지는 간혹 힘들 땐 우울증 약도 받아와서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치료하면서 보내야 돼요. 우리 갱년기 엄마들. 저희 후배는 맨날 벽 보고 울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무기력증과 우울증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던 거는 저는 각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이 열린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 긍정의 파워가 높았던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서 벽을 높이 쌓았고요. 마침 캄캄하고 축축한 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12월이 들어서 마음의 빛이 조금 들어오는 기분이 들면서 문득 어딘가 가보고 싶은 생각. 전 사실 해외 거주 경험도 있고 여행 경험이 많아 우울증 기간 동안은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2월 15일 나눔 하시는 탭에 계신 분의 블로그 글을 손들어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찾아뵈었대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길을 가는데 오는데 11시간을 썼대요. 1시간가량 나는 물건 받고 잠시 이 얘기 나눴는데 낯선 저에게 참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분이 끌어당김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질에 대한 답답한 제 마음을 어떤 울림을 주어 시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더더 알고자 애쓰다 마음 공부의 길로 접어들었답니다. 그렇군요. 저는 12월 15일 그 분 만나고 조언대로 여러 이제 책들을 책을 듣고요. 그 책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책 읽으면서 읽어지는 그 유튜브 책 듣기 저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주로 옛날 이야기를 들어요. 아무튼 의식적 노력하고 2일 만에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갱년기 열감 땀이 많이 나고 심했대요. 이거 호르몬제 먹어야 됩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상을 회복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투자 공부하다 마음 공부가 더 필요함을 느꼈고요. 2월 중순부터 마음 공부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사모님이 말한 머리 문제는 제가 알았던 우울증이었을까요? 끊임없이 물고기가 가득한 물가 꿈꾸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물이 갖고 싶어 열쇠를 훔친 꿈은 무엇일까요? 태백산에서 저를 만나고자 정하셨던 그분은 인연법에 따라 만난 걸까요? 신체가 허약하지는 않으나 강건하지는 않고 균형 감각도 부족해서 온전히 보기가 힘듭니다. 몸이 좀 많이 우리 나이엔 이래요. 정상적입니다. 요가를 하면서 저에 대한 감사, 사랑, 미안함이 끊임없이 쏟아나고
표현해 줍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차분하고 고요해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 제대로 들어가고 계시네. 제가 요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는 가부좌 틀고 앉아서 따로 명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 요가가 명상, 이게 바로 참나예요. 차분해지고 고요해짐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요가 명상입니다. 장점이고요. 이게 참나입니다.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삼매. 내 안에 삼매. 나의 삼매. 비록 처음엔 물질을 위해 시작했지만 마음 정화 후 우주의 근원을 깨닫고 참나로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참나에 들어가지죠. 그리고 업을 소멸시키고 집안의 업이 소멸되어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랑을 제대로 마음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사랑의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제 마음 공부는 참 제가 가족의 업의 일부를 받고 있지는 않나 합니다. 요거는 조금 저령의 생각이십니다. 하단의 생각이에요. 요거 내가 다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두 번째 부인이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부잣집 딸인데 위안부 안 끌려가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12살 많은 할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되신 거예요. 할아버지 첫 부인은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밖으로 떠돌 때 범하셨대요. 결국 쫓아다니고 들어왔고 천식기가 있으셨고 동물을 좋아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할머니와 비슷한 점입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쫓겨난 그 첫 부인의 혼을 달래기 위해 장롱 위에 쌀 한 공기 올려두셨답니다. 요거 이제 어릴 적 기억이셔요. 자, 또 그리고 답으로 제가 이제 방송으로 영상으로 답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오케이 하시면서 방송으로 말씀하신다니 제 지루한 얘기가 좀 부원합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다른 분들도 님과 같은 이런 이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아. 굉장히 잘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이 어린아이였을 때 밝고 천진하고 약한 것이 마음이 많이 쓰이고 고각 있고 번민이 많았어요. 20대 중반에 어머니를 잃고 그러셨구나. 충격 입으셨구나. 약 6, 7년 사이 살아내며 영혼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 시절도 보냈고요. 30대 중반쯤이 돼서 영혼이 가장 밑바닥 하늘이 저를 벌하는 느낌일 때 이거 여기다가 용천건 꽂힌 느낌인데 의지할 마음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았고요. 30대 중반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거주 지역을 옮겨 살면서 삶은 나아졌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미미 그리고 영적 능력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안의 힘듦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갈구하던 시기가 2007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갈구하면 안 되는데 갈구를 했어. 이미 잘 되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땐 이걸 몰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갈구했어. 그래서 제가 제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저 피라미드 터져버린 거예요. 일단 요 부분 질문하셨던 부분 교회 사모님이 말한 머리 문제는 제가 알았던 우울증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고 영성적인 사람이 될 거란 거예요. 암시고요. 솔직히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그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한 부분인데요. 이게 무언가를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라고 제가 묵어놔라라고 항상 말했잖아요. 왜냐? 우리가 점사를 치는 사람들로 오해받을 수 있다잖아요. 우리 각성자들이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직업 때문에 뭘 보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게 이분의 해안이 완전히 맑은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맑은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해안은 좀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아까 저 어렸을 때 얘기한 그 무당들처럼 쟤도 신까몰이야 이런 말 하는 그런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이 교회 사모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은 직업 때문에 이 발설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각성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안다 해도 말하면 안 돼. 타인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사모님 때문에 지금 이분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 가지면 우리 쿤달리니나 차크라가 개방된 사람들은 그쪽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어. 그런 계급은. 그런 팔자가 따로 있고. 우린 그런 팔자들 아니기 때문에 가도 그쪽으로 특이하지도 못하다고 했잖아요. 특이한 능력도 발휘 못해. 그분들처럼. 미래 완전히 점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본다. 무엇을 안다 해도 절대로 말하지 마라. 웬만해서는. 그래야 나는 영성이 더 의식 착장이 인간계에서 저쪽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12, 12, 13차원까지 올라간다. 천계까지 간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1, 2, 3 차크라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인간계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단에.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점점 더 혼미한 상황만 일어나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이 가실 수 있어. 소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 갖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 한마디는 이분은 직업 때문에 그걸 말해준 거지만 그 말을 들은 이분은 그 의식, 그 공포와 두려움, 무서움에서 아직도 50살이 넘도록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 되시면 안 돼. 아셨죠? 그리고 이 교회 사모님께서는 영성의 눈이 이 사람이 그 빛이다, 어둠이다라는 걸 구분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안이 발전되신 아닌 거고 영적이라는 것만 알고 있던 거예요. 아셨죠? 좀 맑은이라는 거. 영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맑은 사람. 응? 그래서 그것만 말해준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인이 많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고기가 가득한 물가를 꿈꾸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물에 관련된 부분은요. 2번 스와디 스나타입니다. 지금 생존 본능, 이 생식기, 이 부분에 욕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식이 머물러 차크라가 거기가 개방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움직임이고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고요. 물고기는요. 물은 어머니의 난자고요. 우리 명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물은 어머님 자궁이고요. 이 물고기는 정자예요. 합의를 이뤄야죠. 그래야 새 생명체가 태어나고 새로운 의식이 확장되죠. 이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 박수 칠 부분이 뭐냐면 보물을 갖고 싶어서 열쇠를 훔친 꿈이 뭘까요? 이거는 박수 쳐야 돼. 그대가 그대 내면이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그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영성의 맑은 이의 길에 키를 가진 사람, 열쇠를 가진 사람 누구다? 나다. 나예요. 내가 그 키를 쥔 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 해몽을 할 때 인간적인 꿈 해몽도 참고를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대로. 본인이 그 열쇠를 가지셨어. 내가 밝은 정으로 갈 것이냐, 음으로 갈 것이냐. 사실 음과 양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가운데 있어야 돼. 너무 빛으로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둠 속에만 있어도 안 돼. 근데 지금 현재 어둠 속에 계셔. 자, 빛으로 올라오세요. 빛으로 올라왔다 그걸 똑같이 이뤄내세요. 줄다리기 하듯이. 팽팽하게. 거기서 널뛰어 보십시다, 우리. 예? 응? 줄다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쁜 거 아니었어요. 굉장히 멋진 일이었고요. 본인이 키를 가졌어. 본인의 앞으로 인생을 펼쳐가실 수 있고요. 이 신체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걸 좀 받아들여야 돼. 저 엄청 건강했거든요. 저 감기도 안 걸리고 저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감기도 좀 감기 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각성자들은요, 이 영적인 사람들은, 맑은 사람들은요, 코감기 달고 살아요. 그건 왜냐면요, 우리가 수승화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열이 위로 올라와. 거기다 갱년기까지 겹쳤어? 그럼 열이 더 올라와. 막 두통, 치통 막 다 시달리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각성자들은 이 콧물하고 가래를 달고 살아요. 이게 왜냐면 목차크라 영성의 길목이거든요. 이 비슈디 차크라가, 목 차크라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가래 달고 있어. 그래서 가래에 좋은 그 음식으로는 도라지, 저는 그래서
저는 도라지 무침하고 도라지 볶음 굉장히 많이 해 먹어요. 저도 이 목 가래 때문에. 영성자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영성의 길목이기 때문에 가래를 달고 있고 수승화강 증상 때문에 그래요. 각성자는 수승화강 위리열로 올라옵니다. 왜냐면 신경을 쓰고 뭘 한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위장 위염 증상하고 장 묽은 변이나 변비 증상하고 이 목에 요걸 달고 가래를 달고 살아요. 콧물 때문에. 콧물도 좀 있으실걸? 저 요즘 또 콧물 때문에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심할 때는 가끔 이제 그 축농증 약이나 이런 걸 좀 먹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요가를 좀 하니까 저는 그 핀차 마유라사나 공작새 자세를 좀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거꾸로 서기 같은 거 제가 좀 하는 이유가 목차크라 때문이에요. 예. 여기 있는 코가 다 쏟아져 나와. 그러다 코 뒤로 넘어가지 않고 가래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가를 아직 이제 경지에 이르지는 않으신 그런 아사나를 하시는 기초 요가사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가래가 끓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는 영성의 목차크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래 삭히는 음식 같은 거 대추차 더 즐기고요. 진짜 대추차 즐겨요. 저는 대추나무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추 따서 말렸다가 음식 이제 찜 같은 거 할 때 대추 많이 넣어서 먹고요. 대추차도 일부러 먹고, 그리고 이제 도라지 볶음이나 도라지 무침 생으로 잘 무쳐 먹습니다. 그냥 거기다 오이 그런 거 안 넣어. 그냥 그대로 무쳐 먹어요. 빨갛게 맛있게 익어가면서 맛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넣고 두고두고 꺼내 먹으면은 김치 익어가듯이 그 도라지 맛이 깊어지고요. 그 씁쓸그리한 그 맛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도라지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가래가 끓는 건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해주셨던 그 가래가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제 영성이 맑은 분이 또 영성을 이끌어 주니까 탁 막혔던 그 목차크라의 에너지가 이제 뚫렸다라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해야 될 부분이죠. 막혔던 곳을 뚫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함입니까? 모든 것은 다 감사함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에서 저를 만나자고 정하셨던 그분. 인연법에 따라 만난 걸 거예요. 그렇죠. 맑은 곳에 맑은 정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덕에 책 마음 공부를 좀 더 하시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잖아요. 감사하죠, 그분께. 그런데 요 부분은 이거 인간계형 의식인데 이 부분은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 집안의 업이 소멸되어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건 당연히 모우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예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죠. 영성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문 할 때, 기도할 때 늘 일단은 우선 우주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안녕을 기원하고, 대자연의 안녕을 기원하고, 인류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고, 지인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행복을 기원한다. 이 기도를 제가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도리야. 우리 맑은 일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기도문의 가장 도리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나 종교나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족의 업의 일부를 받고 있지는 않나 합니다. 요거는 잘못된 거야. 업을 받고 있는, 업 없어요. 업 없어. 이거 참 업이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게 의식에 뿌리 깊은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참 뽑아내기 힘들어요. 업 없습니다. 업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빛이 되는 사람, 이런 분인데 저 이마 굉장히 빛나죠. 이게 제 이마에서 말을 하잖아요. 오늘 되게 빛나. 그래서 업이 아니라 이 가족분들한테 우리 님은 행운이시고 빛이십니다. 예. 이런 분을 가족 구성원으로 두셨으니 그 가족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 제가 저희 차크라가 개방된 사람들은
주변을 정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맑게. 좋은 환경으로, 좋은 조화로운 상태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주변이 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세요.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자신이 멋진 사람이란 걸 모르시고 아직까지도 그 인간계의 아직 차크라가 1, 2, 3 차크라가 완전하게 개방이 균형적이진 않으시고요. 4차크라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코브라 자세 많이 하시고 이게 1, 2, 3 차크라가 균형적으로 열리면요. 이 제3의 눈 안 띄어도 돼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꿈 예지몽 같은 거 꾸시고 이러는 거 보면은 굉장히 능력은 직관은 있으신 분이에요. 각성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 쿤달리니가 각성이 안 돼도 이 차크라만 열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영안이 우리 어느 정도는 우리 제3의 눈이 약간 일승부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떴다 감았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이신 거니까 본인이 굉장히 비치고 맑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꼭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의 업을 내가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나로 인해서 다 정화를 시켜주는 거야.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존재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이거 진짜 외로운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내 가족들 위해, 내 주변에 이런 가족들이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삶 아니에요? 이렇게 행복한 삶 속에 있으시면서 이렇게 업이니 뭐니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 요거였어요. 제 요지는 업 아닙니다. 네, 맑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빛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사모님께는 2가지 감사해야 되고, 사모님이 약간 직업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쪽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 완전한 각성 명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지금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나 종교는 딱 거기까지만 각성이 되시는 거야. 더 못 올라와요. 아셨죠? 요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목차크라에 맞겠던 부분을 이 사모님이 뚫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해야 할 부분. 그리고 물고기 부분 말씀드렸어요. 지금 2번 차크라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걸 뚫고 올라와 3차크라로 올라오세요. 예. 불을 보고 해야 돼. 예. 태양도 보고 올라오세요. 3차크라 올라오세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앞으로의 삶 있잖아요. 열심히 영성 그쪽 마음 공부도 하시지만 열심히 투자 부분도 공부를 하세요. 예, 공부를 하세요. 예. 좋은 에너지가 되면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어도 수익은 그냥 창출되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열심히 하세요. 마음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분에 있어서는 요런 환경이 요러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에 에고로 쌓여버린 거죠. 짐으로,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털어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 20살이 된 이후에는요, 가족은 옛날 건 가족이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 성인이 왜 성인이겠어요? 나는 독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거는 그만 생각하세요. 아셨죠? 나는 독립한 존재예요. 나는 빛으로 독립했어. 아셨죠? 힘내시고 너무 멋진 분이다. 자신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몰라.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지금 4년, 5년째 갱년기 시달리고 있거든요. 3년 만에 갱년기를 물리쳤다? 이 건강 상태도 멋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서 일단은 무서움, 두려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은 바로 1, 2, 3 차크라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걸 뚫려면 요가밖에 없다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좀 활동적인 거. 제가 그랬잖아요.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 뛰고 햇빛 받으면서 산책하고 이런 좀 활동적인 걸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이 에너지체가 가슴 차크라가 더 확실히 막 크게 개방되실 거고,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이제 가슴 차크라가 개방되시면서 한동안 막 울고 불고 화났다 이런 거, 내 감정이 미친년이야 할 정도로 막 미친놈이 할 정도로 감정이 기폭이 엄청나질 거예요.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 슬픔만 남아있어.
화가 제일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괜히 화냈다 안 냈다 화냈다 안 냈다 막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조울증 환자야 막 이럴 정도로 화냈다 말았다 이런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슬픔이 가장 늦게 정화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잖아. 이게 얼마나 이 인생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가고 우리가 앞으로 저희는 100살 이상 살아야 돼. 불쌍한 인생이야. 저는 87살만 딱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87입니다. 저는 100세 하기 싫어요. 87에 요가하고 편안히 자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100세를 하기 싫어도 150살까지 살아야 돼. 그 이상은.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은 100세 삶이지만 우리는 120, 130, 150 삶이에요. 안 돼. 불쌍히 안 돼. 이렇게 살기 싫어. 아셨죠? 빨리빨리 이 시장 딱 하고 다음 생으로 날아가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래 살아가지고. 딱 90살 전에 가야지. 그죠? 그래서 젊은 애들 에너지 깎아먹는 거 오래 사는 것도 그러니까 애들 안 낳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딱 적정할 때 갑시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룻밤 잠자듯이 갑시다. 우리 이 영상 시청하는 분들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소원입니다. 예, 어쨌든 뭐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나는 이 글을 읽는데 야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 좀 신내림을 받거나 아니면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을 텐데 굉장히 진취적인 분이었고요. 딱 중심이 있으셨던 훌륭한 삶의 의지가 정말 내 안에 중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너무 멋지셔. 일단 그 키를 훔친 건 잘하셨어요. 이것을 모든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영성적으로나 우리 인간계에서나 모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바로 본인 나 자신이라는 걸 그 키가 말을 해준 거예요. 키를 거머쥐셨잖아. 훔쳤든 뭐 누가 줬든 간에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열어가는 길이에요. 아셨죠? 그 자궁에서 그 물고기들이 한 마리가 딱 선택이 돼서 딱 자궁문에 들어가서 딱 상승해서 3차크라 올라가서 3차크라에서 태양과 해바라기 꽃 많이 보시고 태양하고 많이 접하시고 딱 4차크라 심장차크라 콩 심고 모내는 장면까지 딱 올라오셨으면 좋겠어. 콩 심고 모내야 돼요. 마음 심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 키우는 거고 그 싹들이 상추가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이런 꿈 재밌는 꿈 꾸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 오늘 이 말 해주려고 사실은 영상 올려도 될까요? 라고 부탁드렸던 거고 승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불편해 내려주세요 하면 제가 내려드릴게요. 어쨌든 감사하고 너무 멋진 분이다. 야,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무언가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실 줄도 알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나아가려 하고 그 태백산에 계신 분을 찾아가고 또 그분의 그 영적 도움을 받아서 또 다시 마음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제 인생 다시 살기 위해 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제 인생 포인트를 갖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하고 멋지다. 항상 중형의 마음 잊지 마세요. 가운데 마음. 무소유 마음. 있으나 없는 거. 없으나 있는 거. 이 상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야. 이분은 분명히 아실 것 같아. 그 상태에 들어와 계셨으면 무에 들어와 계셨으면 좋은 발전 이루실 거예요. 아셨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길었지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덕 선왕 갱이 여사였습니다.